소금을 고열에 가열하면 중금속이나 불순물이 제거되는 이점도 있지만 미네랄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소금이 가장 좋은 소금일까요? 오늘은 제가 국내에 시판되는 다양한 소금들의 장단점을 소개해 드리므로 좋은 소금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금은 가능하면 바다의 미네랄을 그대로 담고 있는 미네랄 구성비를 그대로 갖춘 상태에서 섭취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라는 잘 쓰여진 이 논문을 보면 해수의 미네랄 성분비가 인체의 혈장과 조직 간핵 같은 체액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실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해양수의 농축액인 미네랄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금들이 미네랄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순수 염화나트륨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논문을 보면 순수 염화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제염은 혈중 미네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신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제염이 천일염에 비해 오염이 덜 되고 값싼 소금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 그대로의 소금을 오염이 덜 된 상태로 채취해서 먹을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식약처와 해수부가 바닷물 가운데 오염이 덜 된 해양 심층수 가운데 들어있는 미네랄의 안정성을 여러 해 검토한 다음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개발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미네랄의 결핍으로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 혈압, 당뇨, 상처, 불면증 등 많은 질병들이 알고 보면 미네랄의 결핍에서 이르러옵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 결핍의 대안 가운데 하나가 해양 심층수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가져와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해양 심층수가 이미 음료로도 만들어서 제공이 되어 있는데 이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이걸 마시는 게 미네랄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로도 미네랄이 제공이 되고 또 비료로 또 여러 다양한 소금으로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소금 속의 미네랄은 무기 미네랄이라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금은 염화나트륨 덩어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화나트륨만 들어있는 정제염이 아닌 미네랄이 바다의 미네랄이 그대로 들어있는 천연 미네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연 소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양 심층수의 미네랄이 사람이 먹어서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소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도 역시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이걸 연구해서 2019년부터는 이제 해양 심층수의 미네랄이 또 식품 첨가물로 허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네랄의 비율과 조합도 중요합니다. 미네랄의 흡수율, 또 구성 비율, 주요 미네랄, 미량 미네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해양 심층수입니다. 해양 심층수의 미네랄을 그대로 채취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소금도 이런 미네랄을 그대로 담아서 채취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 표층수보다 심층수가 좋은 것은 표층에서 200m 정도 내려가면 북부에 차가워진 해수층이 있고 밀도 차이에 의한 천연의 막이 형성되어 있어서 표층보다는 훨씬 오염이 덜 된 미네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의 물은 미네랄이 이온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것처럼 천연의 소금도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체내 미네랄 흡수가 잘 된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 해양과학기술처 자료에 해양 심층수의 물은 미네랄이 이온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천연의 소금도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잘 되기 때문에 체내 미네랄 흡수가 잘 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혈액과 바닷물은 염류비 즉 미네랄 구성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네랄 구성비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비율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비를 그대로 살린 소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심층수에는 주요 미네랄뿐만 아니라 아연, 철, 요오도, 셀레늄과 같은 미량 미네랄이 70여 종이 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심층수 미네랄은 우리에게 하늘이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식약일보에 보면 천일염, 고혈압, 당뇨 예방, 치유 효과, 주목 필요성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국내 천일염 속에는 칼륨이 풍부해 항고혈압, 항당뇨병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일염도 간수를 오래 빼다 보면 미네랄이 산화가 되면서 다 빠져나가서 이런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11년 약업신문 기사에도 국산 천일염, 혈압 강화 효과 세계의학계 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천일염이 좋다는 것이죠. 이 기사를 보면 정제염이 아니고 천일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기능을 하지만 칼륨을 낮추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그대로를 섭취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갯벌 천일염은 프랑스 천일염이나 정제 소금에 비해 나트륨 함량은 적고 마그네슘과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좋은 소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일염이 다소 오염되어 있고 또 간수를 뺄 때 마그네슘을 비롯해 많은 미네랄이 산화되면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단점으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소금의 다양한 장단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제염은 거의가 염화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비록 불순물과 중금속이 적게 들어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게 또 바람직한 소금은 아닙니다. 둘째, 천일염은 본래 해수에는 염화나트륨 함량이 73% 정도 들어있지만 그런데 천일염은 채취하는 과정에서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가서 염화나트륨 함량이 80에서 90%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제염에 비교해서는 좋지만 또 그렇게 이상적인 소금은 아닙니다. 셋째는 죽염입니다. 죽염도 나트륨 함량이 88%가 된다는 내용도 있고 어떤 연구는 정제염보다 나트륨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제염은 가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미네랄이 줄어듭니다. 800도 정도 가열하면 미네랄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또 600도 이상의 가열은 염화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으로 바뀝니다. 이 산화 마그네슘은 값이 싸고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산화 성분도 많고 또 몸에 이로운 그런 또 몇 가지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 넷째는 꽃소금입니다. 꽃소금은 88% 정도가 염화나트륨입니다. 천일염에 비해 무기질 함량은 부족하지만 이 꽃소금은 불순물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맛소금입니다. 맛소금은 정제염에다가 10% 정도 조미료를 가미해서 만든 소금이기 때문에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째, 볶은 소금입니다. 400도 이하에서 볶은 소금이기 때문에 미네랄 파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불순물의 일부도 제거된 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구운 소금입니다. 600도 이상 가열하면 염화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으로 바뀌고 또 770도에서는 미네랄이 녹는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 구운 소금도 너무 고온에서 구울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또 불순물이 제거되어 깨끗한 소금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덟째는 용융소금입니다. 어떤 회사는 830도까지 열을 올려서 이 소금을 가열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1100에서 1300도까지 가열을 한다고 합니다. 소금을 넣고 이렇게 오래 고온에 가열을 하다 보면 소금 양이 절반이나 줄 정도이기 때문에 미네랄도 많이 없어지고 일부 남은 종류의 미네랄 가운데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깨끗한 소금, 중금속이 제거된 소금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허브솔트, 열 번째 함초소금, 또 11번째 자염 등이 있는데 이런 소금들은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는 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 천일염을 가지고 생산하는 소금들이라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12번째는 저염소금입니다. 저염소금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 저염소금은 나트륨 함량이 현저하게 낮은 대신에 또 다른 그 칼륨이나 이런 성분들을 많이 첨가했기 때문에 신장 환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됩니다. 약업신문에 보니까 칼륨 함량이 정제염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칼륨 섭취는 나트륨의 1.5배에서 2배가 좋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 칼륨 섭취는 어느 정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육룡소금의 검사 성적서를 보니까 중금속은 가열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고열 처리로 말미암아 일반 미네랄은 거의 사라지고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은 함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초록색으로 하늘마을 소금을 참고적으로 비교해서 써놓았으니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보니까 구운 소금처럼 600도에서 700도 정도 가열한 소금은 염화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화 마그네슘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장제의 pH에서 제대로 용해되지 않아 생체 이용률이 매우 낮으므로 빈약한 마그네슘 공급원이다. 많이 복용하면 메스꺼움이나 설사와 같은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변비가 심한 경우 완화제로 추천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비에는 좋지만 생체 이용률은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니 저나트륨 소금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2006년 소비자안전원의 연구 자료를 보니까 염화나트륨이 28%에서 60%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나트륨 소금의 문제는 다량의 염화칼륨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고 장기간 사용할 경우는 칼륨 과다가 될 수 있어서 특히 신장 환자는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에도 주겸이나 저염 소금에는 염화칼륨이 들어있어서 칼륨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나 투석을 앞두고 있는 환자는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소금들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집어넣고 600도 이상 가열해서 생산한 소금들은 대체적으로 미네랄은 줄어들고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이 되어서 값싸고 흡수율이 떨어지는 마그네슘으로 변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소금을 고열에 가열하면 중금속이나 불순물이 제거되는 이점도 있지만 미네랄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소금 속에 그런 중금속이나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로울 것 같으면 그를 먹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천연 그대로의 소금을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에서 해수층의 용존 염류를 보면 약 73%가 염화나트륨이고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 미네랄인데 그 중에서 15% 정도가 제일 많은 마그네슘입니다. 이 중에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염화 마그네슘인데 이 염화 마그네슘이 소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것이 무기염인 산화 마그네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구우면 무기미네랄이 유기미네랄로 바뀌어서 흡수가 잘 된다는 이론은 잘못된 이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흡수가 잘 안 되는 마그네슘이 되는 것입니다. 논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해수의 성분 조성비가 인체의 성분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혈액을 구성하는 혈장과 조직 간액의 미네랄 구성비가 해수의 것과 인체의 것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인체 장기 중에 수분 및 미네랄 함량도 해수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인체가 바닷물 속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기를 소금은 있는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제염보다는 천연염을 드시고 그리고 함초나 자염이나 볶은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천연염 속에 오염물질이 염려가 된다면 해양 심층수를 끌어와 수분 공중에서 날려보내고 미네랄만 순간 결정 기술을 이용해서 그대로 모아놓은 하늘마을 고미네랄 저는 이 소금을 추천합니다. 이 미네랄은 미네랄 조성비가 해양수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저는 이 소금을 추천합니다. 이 소금은 좋은 소금이라서 저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네랄 구성을 보면 해수 속에는 미네랄이 보통 73% 들어있고 일반 천일염, 제제염, 죽염, 정제염, 구운 소금, 용융 소금 등보다 염화나트륨은 적게 들어있고 미네랄 성분은 많은 소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소금도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의학신문에 보면 나트륨은 과다하고 칼륨은 적을 때 여성 골밀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 짜게 드시면 위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타 고혈압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저염식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저는 소금을 권장합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분, 그래서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가시는 분, 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 또 채식을 많이 해서 염분이 부족하신 분,
또 요리를 하실 때 좋은 소금을 섭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정제염 대신에 천연의 소금을 섭취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어떤 소금이든 소금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맞는 소금을 선택해 드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가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